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드래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원피스 1066화에서 과거 회상을 통해 33살의 드래곤이 등장합니다. 베가펑크와 마찬가지로 클로버 박사를 조문하기 위해 오하라에 찾아왔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1067화에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쿠마에게 다른 혁명가들과 같이 당황하며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세계정부의 제거 대상이 된 지금 마침 루피가 베가펑크랑 같이 있고 세계정부와 해군의 표적이 되어버린 베가펑크와 루피를 위해서 출항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드래곤의 위상과 강함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드래곤은 일부에서부터 최강자 라인에 분류되고 있었고 오다는 드래곤을 자연계 능력으로 분류했을 것입니다. 당시 일부 최강자들은 대부분 자연계의 능력으로 설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대명사가 바로 3대장이죠. 과거 해군 3대장은 원피스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인물들로 상징이 되었고 3대장 중 한 명이라도 등장하는 순간이면 밀짚모자 해적단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전력들이 한 명에 의해서 와해되거나 초토화되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래곤 역시 최악의 범죄자의 타이틀을 달고 혁명군의 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D21쪽의 루피의 아버지라는 설정까지 줬기 때문에 드래곤 역시 오다는 3대장급의 강함과 위상을 생각하고 설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첫 등장 시 일반적인 기상현상이라고 보기 힘든 묘사가 여럿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드래곤이 자연계 기후를 컨트롤하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드래곤 첫 등장 당시 폭풍이 일어나며 루피를 붙잡은 스모커를 바람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버기가 진행하려 했던 루피의 처형이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하늘에서 내려친 번개로 인해 중단되었죠. 이 부분에서도 드래곤이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심들이 상당했습니다. 드래곤이 바람을 진짜 컨트롤을 하는 능력이라면 바람 열매일 것이라는 추측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원피스 팬덤 내에서 가장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바람에 관련된 능력은 물, 불, 땅과 함께 사원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배틀물 애니나 게임에서는 매우 필수 요소급으로 자리 잡은 클리셰입니다. 드래곤이 비바람과 천둥 그리고 번개까지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단순히 바람만 불러오는 것이 아닌 태풍급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능력은 바람이지만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출력된 이유가 근처의 구름을 전부 끌어모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천둥이 발생했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람 열매의 능력으로부터 파생된 날씨를 임의로 조절 또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라는 다양한 추측들도 존재합니다. 날씨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사기적인 능력이냐면 해전이 정말 중요한 원피스에서 비바람과 번개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게다가 NL이 사용하는 번개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건 파괴력 면에서도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이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하지만 드래곤은 또 하나의 능력에 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물계 용용열매 환수 종 모델 드래곤의 능력자입니다. 일단 용을 상징하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바람을 상징하는 데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이름도 용을 의미하는 이름이죠. 카이도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개되었던 용용 열매의 모델이 대부분 공룡 계열의 고대종이었고 아직 환수종의 드래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가설인 환수종 모델 천둥새의 능력자 역시 존재하죠. 천둥새 역시 용과 마찬가지고 천둥과 번개, 구름에 연관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둥새로 많이들 추측하는 이유는 오다는 전 세계의 신화를 바탕으로 강자들에게 특징을 잡는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천둥새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신화에 등장하고 그곳에서 전설에 가까운 동물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드래곤의 기함에는 동양용 모양의 장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드래곤의 얼굴에 그려진 표식이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모티브적인 관점을 토대로 가설이 생성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람의 능력과 마찬가지고 천둥새의 능력자의 가설도 확률적인 면에서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최강자들의 트렌드에는 드래곤이 용과 천둥새를 섞어놓은 모습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더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다가 처음 설정부터 그렇게 미리 디자인했을지는 미지수지만요. 게다가 현재 자연계의 능력자들이 파워앤플레이 희생양으로 취급받는 시점에서 오히려 기존의 디자인보다 전투력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에서의 드래곤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 현재는 너무나도 많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등장 타이밍에서 반대편 진영의 해군의 최강자들의 전력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부의 최강자들, 자연계의 능력자들의 파워앤플레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각성이라고 보입니다. 자연계의 각성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반대측에서는 자연계 역시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계의 초기 설정이 너무 사기적인 설정이어서 여기에서 각성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이 될 것이냐에 상당히 걱정이 많죠. 특히 검은 수염 같은 경우 만약 어둠어 둠열매가 각성이 된다면 지금도 너무 사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능력이 상승할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파워업이 너무 큰 폭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종장 전투 긴장감을 위한다면 자연계 능력자들의 각성 카드는 오다에게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피스나 드래곤볼 같은 설정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중요한 상대는 주인공보다 강한 상태의 세팅에서 시작을 하고 그 빌런을 주인공이 넘어서는 행위에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연계의 각성이 밸런스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오다가 제시한 폐위감 즉 폐왕세계 폐기를 휘감아서 과거 자연계를 공략했던 무장세계 상위호환으로 자연계 각성을 잡아낸다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가 괜히 폐왕세계 폐기를 응용하여 전투에 투입시킨 게 아닐 거니까요. 키자루나 아카이노, 후잔 아오키즈가 자연계 각성을 들고 나오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들을 일부에서 처음 봤을 때의 공포와 설렘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들이 각성한다고 해서 루피가 전투에서 다시 크게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기어 빕스 니카 상태에서 안 보여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장 전투의 중심에는 드래곤도 함께 빛이 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성이라는 메타 그 다음 메타가 다시 등장하기에는 현재 원피스의 스토리 진행이 너무 늘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아직 폐위감과 열매 각성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메타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연계 각성과 드래곤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